자, 바로 이어서 221페이지에 2번 넓이가 같을 때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변곡점을 x축이 이렇게 지나게 된다면 바로 이 윗부분의 넓이와 아랫부분의 넓이가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그러면 얘를 fx라고 해보고 3차 함수를 이 점을 알파, 얘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을 텐데 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를 해주면 되는데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얘가 뒤집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대칭 이동된 얘의 넓이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얘가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그 둘이 서로 같다는 거지. 얘가 S1이고 얘 넓이가 S2라면 S1과 S2가 서로 같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는 상수니까 앞으로 이렇게 빼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 볼게.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면서 는 0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베타와 베타가 서로 크로스로 같은 상황. 그럼 얘는 얘부터 얘까지죠. 그래서 알파부터 감마까지 fx dx는 몇이 된다? 0이 된다는 요 성질이 나와서 얘가 결론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같다고 해서 아까 처음처럼 식을 써버리면 식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시작점부터 끝점까지의 총 정적분의 값이 몇이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적분 자체 절대값을 씌우지 않았죠. 그냥 정적분 자체는 이쪽 부분은 플러스로 계산이 되고 아래쪽 부분은 마이너스로 계산이 될 텐데 지금 현재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더해서 정확하게 그 결과값은 0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자는 거야. 자, 얘에서 나아가서 또 하나가 뭐냐면 만약 이런 fx라는 함수와 색깔을 바꿔볼게. 자, 요런 gx라는 함수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야. 색칠한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에는 시작점이 알파, 끝점이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fx에서 gx를 뺀 함수 있죠. 그 함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뭐 해주면 그냥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정적분을 해주면 똑같이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이유도 왜 그래? 어차피 fx에서 gx를 뺀 함수도 어떻게 그려져? 이 알파 여기를 뭐 k라고 한다면 알파, k, 베타 기준에서 이쪽 부분의 넓이와 f에서 g를 뺐으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와 이쪽 부분의 넓이가 정확하게 똑같은 이런 애들이 f에서 g를 뺀 hx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정적분의 값은 0이 된다를 그대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25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자, 225페이지를 보니까 K가 현재 1보다 큰 상황이고 Y는 X의 X-1, X-K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 놓고 이 3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도록 그랬어. 그러면 지금 현재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K가 이 정도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증가감소 증가인 양의 기울기를 갖는 3차 함수 그래프가 될 거야. K가 1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준 것 뿐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변곡점이라는 걸 알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 K는 바로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답을 구해도 상관없어요. 3차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구한 거야. 근데 정석적으로 구하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3차 함수 있지? 얘를 전개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x제곱 플러스 kx죠. 이 녀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k까지 0 잠깐만 맞죠?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정적분한 값이 0이라는 거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정적분의 값이 0이다를 이용해서 이 식을 구해서 가면 k 값이 나와요.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3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 식을 쓰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럼 계산은 그냥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지금 넘어가기 전에 225페이지 220번에 있는 확인 체크 220번을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 자, 뭐냐면은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져 있는 형태거든. 이래 놓고 자, 이쪽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 밑에 쪽 넓이를 우리가 b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는 요 x축과 y축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a와 이 x축과 이루는 넓이 b가 1대2의 비율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넓이가 같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정확하게 2등분하는 방법이 있죠. 바로 축을 그어주는 거야. 그럼 축을 그어주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정확하게 2등분이 되겠지. 근데 b는 현재 a의 몇 배야? 2배인 거니까 이렇게 정확히 나누면 이쪽 부분 넓이와 여기 넓이가 일치가 되겠죠. 그럼 축의 값을 뭐 k 정도라고 해볼게. 그럼 0부터 요 fx를 0부터 k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0이 되겠죠. 왜 그래? 이 위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넓이와 아래쪽인 이 부분의 넓이가 정확하게 같이 되겠죠. 왜냐하면 1대2였으니까 이게 절반으로 나눠주면 넓이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는 축과지의 정적분이 0이다를 이용해서 이 그림을 처리해 준다는 거. 요거까지 정리하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유형은 필수 예제 8번 가볼게.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는 2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그랬어. 얘와 x축으로 둘러싸인 그 넓이 있죠? 그 넓이를 y는 ax가 2등분을 한대요. 그때 a 값 구하시거든. 시작해볼게. 자, 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일 거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마이너스 x로 묶어보면 x 빼기 4가 되니까 지금 절편이 0과 4인 이런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야. 그럼 요 넓이가 x축과 이루는 넓이는 여기겠죠? 그럼 공식부터 써보자. 6분의 최고창의 절대값 그리고 4에서 0을 뺀 4의 세제곱. 그럼 결국 64니까 3분의 32라는 넓이가 여기가 나오겠죠. 우선 전체 넓이를 구해놨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y는 ax라는 선을 그릴 건데 ax는 현재 0,0을 지나는 직선이죠. 바로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겠지. 그러면 요 점에서 ax를 이렇게 요점 지나도록 직선을 그으면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넓이가 정확하게 2등분이 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구할 이쪽 부분의 넓이가 전체 넓이 3분의 32의 절반이 바로 3분의 16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봤더니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둘러싸인 넓이죠. 그럼 이 점의 x좌표 0은 이미 구해놨으니까 이 점의 x좌표만 구하고 공식 써서 얘다.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현재 이 2차 함수식은 여기 주어져 있고 요 1차 함수식은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둘을 연립해보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는 ax가 되죠? 그럼 지금 현재 이쪽으로 넘겨보자. x제곱에 a 빼기 4의 x는 0이 되죠. 그럼 x로 묶으면 x 더하기 a 빼기 4가 되니까 이 점의 좌표가 바로 4-a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0부터 4-a까지의 이 둥근 부분의 넓이니까 6분의 이 2차 함수 최고차함계수의 절대값 얘에서 0 빼면 결국 얘지 4-a의 세제곱 한 개, 그게 3분의 16이 나온다는 거죠. 자, 절대값 한 건 그냥 1이니까 무시하고 양변에 6을 곱하자. 그러면 여기는 지워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4-a의 세제곱이 얘 약분해서
32가 됐다는 거야. 근데 세제곱해서 30이 나오는 수는 자연수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4-a가 세제곱근 루트 32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야. 물론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는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a 넘기고 얘 넘기니까 a는 결국 4 빼기 세제곱근 루트 32거든. 근데 얘가 2의 5승이니까 3승 곱하기 2의 2승이죠. 그럼 3승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지? 그래서 a는 4 빼기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4가 되겠죠. 2의 제곱은 안에 남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통 이렇게 주는 건 너무 치사하고 뭐 64 정도로 줘서 세제곱해서 64 되는 애는 4죠. 뭐 이런 식으로 a 값을 구할 수 있게 할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27페이지에 필수예제 9번으로 넘어가 볼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의 값과 그때의 넓이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얘랑 얘로 둘러싸인 넓이죠. 그 말은 얘가 아래로 굴러긴 2차 함수고 얘가 이렇게 지난다는 거겠지.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a가 얼마여야겠는가? 그리고 그때 이 넓이는 얼마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네. 자, 그럼 결국에는 요 끝점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ax다. 그리고 서 넘겨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1의 x 빼기 2는 0이죠. 근데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우리 수학상에서 어떻게 했었죠? 바로 그 점을 알파, 베타로 두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로 설정을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a 플러스 1, 알파 베타가 근과 계수로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주는 포인트였죠. 자,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 그럼 이제 알파 베타로 설정을 했으니까 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6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죠. 베타 빼기 알파의 얼마? 세제곱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결국 세제곱을 했으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최소가 될 때가 되는 거잖아. 그럼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려고 봤더니 베타 빼기 알파는 제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죠. 그럼 얘 제곱한 a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가 빼기니까 플러스 8아 이 식이 되겠지.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지금 현재 베타가 크니까 양수일 거야. 그럼 루트만 씌우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8이 되겠죠. 결국 베타 빼기 알파가 최소가 되려면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은 루트 8이 돼. 듯이 여기가 루트 8이 된다는 거죠. 그럼 6분의 1 곱하기 루트 8의 세제곱한 그 결과가 이 값의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근각 계수학의 공식을 쓴 거고요. 이 베타 빼기 알파 구하는 공식도 있지? 그게 뭐였어? 위에다 잠깐 적어보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알파와 베타의 차 이렇게 적어볼게. 알파와 베타의 차는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다. 이 공식을 써도 얘가 나와요. 지금 선생님이 공식을 외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푼 거고 이 공식 바로 써서 진행해도 되고 그거는 선택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정리를 하고 마지막 228페이지까지 갈 텐데 228페이지를 가기 전에 222페이지 잠깐 펴보고 개념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222페이지를 보면 역함수와의 넓이 관계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럼 첫 번째가 역함수로 함수와 역함수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충 함수를 그려볼게. 자, y는 x 기준으로
어떤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볼게요. fx가 그럼 역함수는 그 대칭으로 이루어지겠죠. 그 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지. 얘가 f의 역함수가 될 거야. 그럼 fx와 f 역함수로 둘러싸인 요 전체 넓이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거든. 그럼 그게 그 넓이조차도 y는 x 대칭이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디를 구할 거냐면 바로 이 빨간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자, 근데 빨간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면 곱하기 몇만 하면 돼? 2만 하면 되죠. 근데 그 빨간 부분의 넓이는 y는 fx와 y는 x라는 이 두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죠. 그럼 이 교점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를 뭐 해버리면 돼? fx에서 x를 빼고 뭐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모를 때에는 절대값을 씌우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을 해버리면 얘랑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오지. 물론 얘를 뺀 그 식을 hx라고 취한하고 hx 그래프 그려서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곱하기 몇 배? 2배만 하면 이 전체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뭐 굳이 공식으로 외우지 않아도 그냥 y는 x랑 fx랑 둘러싸인 넓이의 2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22페이지의 2번은 역함수의 그래프와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 걔는 공식 밑에다 그냥 x표 쳐놓고 뭐라고 적어줬냐면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데 옆에다가 직사각형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결국 직사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될 거야. 요거는 문제 풀면서 한번 진행해 볼게.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문제 가볼게요. 228페이지. 자, 마지막 유형 이제 두 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필수 예제 10번에 1번. 자, fx라는 3차 함수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이고 그 역함수를 gx라고 한대. 그럼 gx는 f함수의 역함수가 되겠죠. 그래 놓고 이 fx와 그 역함수인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그랬잖아. 그럼 결국에 얘에서 누구를 빼야 돼? x를 빼야 되죠. 그럼 선생님이 hx를 요 함수에서 x를 뺀, 즉 fx에서 x를 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라고 해놓고 나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죠. 근데 그려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얘가 x의 x-1의 제곱이 되거든. 그 말은 hx 그래프가 0과 1에서 만나는데 0에서는 뚫고 1에서는 접하는 요런 형태의 3차 함수가 되죠. 최고차원 계수는 양수니까. 그럼 결국 요 부분의 넓이가 hx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바로 이 f함수와 x라는 두 함수의 차가 되겠죠. 그래서 fx와 y는 x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결국 이 넓이랑 똑같을 거야. 근데 얘를 봤더니 얘가 공식이지. 그러니까 12분의 3차 함수의 최고차원 계수 1에서 0을 뺀 1의 4제곱을 곱해주면 결국 12분의 1이 나오겠죠. 근데 그 부분은 누구랑의 넓이야? fx랑 x랑 둘러싸인 넓이죠. 지금 우리가 구할 건 fx랑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 2를 해줘야 되겠죠. 2배. 그래서 6분의 1이 나와요. 자, 이렇게 fx에서 x를 뺀 함수를 그려서 넓이를 구하고 그냥 곱하기 2를 한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제 정석적으로 한 번은 보여줄게.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데 정석적으로는 어떻게 푸냐면 얘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데 절대로 3차 함수가 얘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 거야. 이유가 뭐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고 1대1 대응이 된다는 소리는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거죠. 절대로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래프는 안 나와. 근데 지금은 양수기 때문에 항상 증가하는 개형만 나오겠지?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대충. 그럼 이 함수가 y는 x가 어떻게 그릴지 모르잖아. 3차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y는 x가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접하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게 그릴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른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두 뺀함수 있죠? 그 뺀함수를 구해서 근을 구해주면 돼요.
근데 0에서는 만나고 1에서는 접하죠. 그러니까 0에서는 이렇게 만나고 1에서는 이렇게 접하는 이 두 번째 그림이 된다는 건 이거를 뭐 해봐야? 연립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fx랑 x거든. 그럼 우리가 아까 구했던 넓이는 여기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할 넓이는 역함수도 그려야 되지. 그럼 역함수를 그려보면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조금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 넓이와 같이 더해줘야 fx랑 역함수랑 구하는 넓이가 되는데 어차피 두 넓이가 똑같을 거니까 아까 곱하기 2를 했었지? 얘가 12분의 1이 나왔고 여기도 12분의 1이 나오니까 전체 넓이는 16분의 1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석적으로 fx를 그려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fx에서 x를 뺀 함수를 hx라고 놓고 풀어서 그 hx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은 필수예제 10번에 2번을 풀어볼 텐데 10번에 2번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첫 번째 방법이 쉬우면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 방법이 쉬우면 두 번째로 해도 돼. 자, 시작해볼게. 자, fx가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있는데 f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래. 그리고 gx는 똑같이 f의 역함수가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구하는 건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그리고 더하기 1부터 4까지 gx dx야. 그럼 지금도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fx는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인데 최고차항 양수니까 항상 증가겠죠? 그럼 0부터 1까지만 한번 그려보자. 0,1 지나죠. 그 다음 1,4 지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대충 이 정도로 이렇게 증가했겠지. 뭐 여기서 이렇게 증가했을지 이렇게 증가했을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여기를 변곡점을 구해봐야 구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정도만 그냥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0부터 1까지라는 건 우리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에서 이 x는 0, x는 1, x축, f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1절. 근데 여기서 이제 역함수를 그릴 텐데 역함수는 1부터 4까지래. 그런데 fx가 지금 지나는 점이 여기 0,1 지나고 그리고 1,4 지나니까 그 역함수는 1,0이랑 여기랑 2, 3, 4, 4, 여기 1 이렇게 지나겠죠. 즉 xy가 정확히 y는 x 대칭된 데를 지날 거니까 이게 바로 gx의 그래프가 되겠지. 근데 이 gx 그래프를 1부터 4까지를 정적분해 달래. 근데 1이 여기고 4가 여기니까 gx 여기. 그럼 이 부분 넓이 얘랑 얘를 더해 달래요. 근데 이 파란 부분의 넓이는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끊었을 때 이 부분 넓이랑 어때? 정확하게 일치하죠. 왜냐면 y는 x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얘랑 얘 더한다는 뜻은 얘랑 얘 더하니까 무슨 사각형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아까 직사각형이라고 적으라는 이유는 어차피 역함수랑 곡선으로 넓이를 더할 텐데 그 넓이를 더해서 만들 도형은 직사각형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가로가 1, 세로는 4겠죠? 그래서 총 넓이는 4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리고 여기가 0, 1, 1, 4로 맞춘 건 어차피 이거는 다 맞춰서 줘요. 얘가 0 대입해서 1 나왔으니까 1부터 1 대입해서 4 나왔으니까 4까지라고 맞춰서 주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1과 4가 아니면 문제를 못 풀어. 그렇게 줄 거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얘를 정적분으로 보자 이거야. 그러면 우선 요거부터 한번 보자.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역함수는 f는 x 대입하면 y가 나온다는 건 역함수는 y를 대입하면 x가 나오는 함수죠. 그럼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얘일까 얘일까? 즉 무슨 말일까? x, y 위치만 바꿨죠. 그러면 위치만 바꾼 아직 이 상태는 지금 fx라는 그림이랑 똑같은 그래프야.
얘를 이제 x랑 y를 이렇게 위치를 바꾸잖아. 그때 비로소 y는 x 대칭이 되는 요 그래프가 되는 거지. 얘 x, y를 이렇게 바꾼 게 아니에요. f가 뭐 나왔으니까 x 집어넣어서 y 나왔으니까 역함수는 y 집어넣어서 x 나온다. 이건 아직 x, y를 바꾼 게 아니야. 여기에서 얘로 갈 때 바꾼 거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요 녀석은 아직 이 그래프다라는 거야. 그러면 시작해볼게. 얘가 누구죠? gx. 얘를 이제 바꿔볼게.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x를 y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왜? 정적분은 문자를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gy는 역함수에다 y 대입한 건 x가 나오는 아직 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그래프는 아직 fx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가져온 거. 다만 fx는 x 대입하면 y 됐다는 거고 얘는 y 대입해서 x 됐다는 그 패턴이지만 이 함수를 따라준다는 거. 이 gy는. 그럼 이 gy라는 걸 이용해서 y 기준으로 정적분을 하니까 얘가 y는 1이라는 함수와 y는 4라는 함수와 gy라는 함수로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야. 그 말은 y는 1, y는 4, gy,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 있죠. 그 넓이가 바로 얘라는 거야. 이렇게 가서 바로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우면 그냥 얘 무시하고 아까 처음 방법처럼 역함수 그린 다음에 걔를 뒤집는 방법 그렇게 해도 돼. 두 번째 방법은 조금 해석이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요 정도까지가 이제 넓이 전반적인 부분 다 설명을 했고 저기에서 개념 원리랑 센에서 좀 빠진 유형이 한두 개 정도 있거든. 그거는 쌤이 나중에 따로 프린트로 정리해서 풀어주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서 끊을게요.